Finally, we will hear our last speaker of this seminar, Juno Ko, a Director of Research Coordination from Seoul Institute. The topic is autonomous vehicles and urban mobility. I'd like to invite Mr. Ko to begin his presentation.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저는 서울시의 정책을 지원한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더 일반적인 얘기인데 앞서 발표랑 조금 더 미래적인 이야기와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나오는 Autonomous Vehicles and Urban Mobility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제 발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고요. 첫 번째 이 관련된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오고 있고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IoT나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저희 주변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를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치면 특히 여기 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 사용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또한 오토메이티드 비클 테크놀로지와 결합이 되면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테고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이런 교통, 그러니까 스마트한 교통체계 구축이 되면 아마 스마트 시티가 좀 더 쉽고 그리고 멋있게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이제 최근에 도시 이동성의 트렌드, 사실 맥킨지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utonomous driving이라고 하고요. 자율주행차, 운전자 없이 이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connectivity,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서로 이제 물론 이제 연결이 돼서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돼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혹은 자동차와 도로 같은 인프라가 이제 커넥티드 되는 그런 커넥티드 비클에 얘기하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는 다이버스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시 이동성의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중교통과 승용차만을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모바일 폰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불러서 쓸 수 있는 제가 콜 택시라고 쉽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렉트리피케이션. 특히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자동차 같은 도시 이동성의 전기화가 앞으로 대두될 얘기가 분명히 여지가 많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 중에서 오늘 autonomous driving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autonomous vehicle, 저희 말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유형으로 레벨로 나누고 있습니다. 레벨 0에서 레벨 4까지. 그래서 레벨 0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오토메이션 기능이 전혀 없는 차고, 그다음에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션이 좀 있는 거기서 주차, 파킹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 그렇지만 레벨 4 같은 경우는 풀 셀프 드라이빙,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떼고 할 수 있는 레벨 4까지. 이제 물론 이 레벨을 나누는 거는 이제 여기는 이 레벨 같은 경우 미국의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세이프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정의한 거고 레벨 5까지도 두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 레벨 4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utonomous vehicle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80년대에 사실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따지면 30-40년 정도부터 이제 이런 논의들이 컨셉을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 데는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손목에 마치면서 손목에 있는 시계를 대고 이제 자동차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부터 과거부터 이제 얘기가 됐던 건데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autonomous vehicle에 대한 얘기가 된 게 2000년대 초반. 특히 여기에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미국의 DARPA라고 하는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가 주관하는
이런 그 무인 자동차 그 대결대가 특히 이제 200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데 이 2004년에부터 이런 그 경연을 붙은 거죠. 그러니까 리서치하는 그런 그 뭐 대학, 기업 그렇게 해서 이런 무인 자동차 경주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개입 없이 순수하게 무인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가나. 근데 2004년도 처음 경연대회를 했을 때는 아무도 주어진 완주를 못했고, 뭐 그 중에서 뭐 몇 개 차량만이 이제 한 몇십 킬로 정도 가는 수준 끝쳤었는데 2005년 이때는 이제 이 완주를 한 차가 한 뭐 3-4개 팀이 있었습니다. 뭐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뭐 그런 차라든지 특히 2007년도에 이 어번 챌린지가 그랜드 챌린지는 어번 챌린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여기 그림 나온 거 이게 이제 어번 챌린지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런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구글에서 2009년도에 그런 그 셀프 드라이빙 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사실 그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2011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무인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법제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자율주행차를 할까요? 라는 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동차를 타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2015년도에 나온 그 보고서의 그 하나의 얘기는 합니다만 아마 일반적인 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나온 게 왜 사람들이 많이 타는에 대한 얘기를 쭉 뭐 몇 개를 보시면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전성 향상, 두 번째가 보험료의 이제 인하 가능성, 결국 안전에 대한 얘기겠죠. 뭐 그리고 좀 이제 밑에 보면 switches to self-driving mode on highways.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를 하면 결국은 내가 운전을 하지만 결국 그 운전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딴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뭐 그 전에 이제 그 미스터 블랑코의 발표처럼 뭐 3시간씩 이제 통근 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3시간 동안 차 운전하는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운전을 차한테 맡기고 나는 딴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영화를 보든 아니면 뭐 업무를 보든 그런 것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이프티와 프로덕티비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셀프 드라이빙 카, 어토노머스 비클의 현재 상황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완벽한 차가 나온 건 아니고요. 여전히 개발 중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 실제 도로, 그러니까 실도로에서 주행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선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볼보에서 하는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를 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런던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 또 그 스웨덴의 그 고텐버그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운전자, 훈련되지 않은 일반 운전자 100명 정도를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실제 차량을 주고 운전을 하게끔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런 그 문제점, 지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나타난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완벽한 셀프 드라이빙 카,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수준의 셀프 드라이빙 카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제 여기 시티 모빌 2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이미 완료돼 있고 작년도에 이미 파이널 리포트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 유럽의 12개 도시에서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개 도시에서 했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문제점을 이제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한다면 좀 더 이제 완벽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셀프 드라이브 카의 그런 미래 모습을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사람을 이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의 화물, 그러니까 패키지를 배달하는, 그러니까 딜리버리 그 트럭에 응용을 하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럭이 이제 어디를 가서 배달을 하면, 그러니까 무인 운전차 이렇게 배달을 하면 사람들한테 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젝트도 그 영국에서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카고 파드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 뭐 루트 파인더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뭐 아마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보행자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라는 그런 이제 이런 테스트 파일럿 프로젝트도 있고요. 뭐 웨이모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버 잘 아시는 우버 같은 경우도 무인차를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저기는 그 영동대로죠. 삼성역 지금 영동대로에서 실제 운전 시험을 했던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 그럼 며칠 전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여기에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K-시티 이름은 K-시티라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테스트벨 시티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에 뭐 실제 사람이 사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도로의 형태,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도로, 뭐 건물이 있는 도로,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꾸며서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교통안전공단 주도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고 착공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 새로운 유형의 교통 그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 기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사실 뭐 미국의 사례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도시에서 이런 자율주행차 기반 제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어떤 주는 비록 자율주행차지만 바로 운전석에 꼭 앉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제도들을 이제 뭐 국가든 지방 정부에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오토노머스 비클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토노머스 비클이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운전이라고 하는 건 운전이 아니라 누가 거기에 그 앉아서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문제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하면 과연 어떤 부분에 적용 가능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일종의 여기에 그래프는 비용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그 서버번 버스, 그러니까 교외 지역에 운행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토노머스 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일 그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벤플이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오토노머스 버스, 그러니까 운전사가 없는 버스 같은 경우가 비용이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당연히 그 버스 운전에는 인건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차 같은 경우도 그 인건비가 워낙 그 높게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제 줄인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그 오토노머스 비클의 경제성이 있고 뭐 또 하나는 이 오토노머스 택시가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보다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싸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먼저 응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이런 그 오토노머스 비클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한 93%는 90% 이상은 주로 사람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음주운전을 한 사고 내지는 뭐 전방주시에 대한 소홀 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에러에 의한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오토노머스 비클이 도입이 된다면 이런 휴먼 에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마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고 경제 편익도 많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잡도 줄어든다. 뭐 당연히 혼잡이 줄어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게 말 그대로 오토노머스 비클이죠. 이게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이제 아주 멀찌감치 뜰 테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바짝 붙여서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오토노머스 비클이 되면 이게 가장 적정 수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또 앞차와의 거리, 옆차와의 거리 이런 것도 유지하기 때문에 똑같은 도로 공간에서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도로 구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교통 용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통 혼잡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도로 인프라 확장 없이 뭐 그 반대 얘기는 이제 오토노머스 비클이 도입이 되면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운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린이도 뭐 뒤에 뭐 학생들도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어 운전을 못하겠지만 만약 셀프 드라이빙 카가 들어오면 면허증이 없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차를 혼자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동안 자동차 이용을 안 했던 사람들이 길로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자동차 이용하면서 교통 혼잡이 또 심해질 수 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는 훨씬 더 이런 그 반대 방향의 효과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혼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교통 혼잡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여기 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미국의 그 시애틀 지역의 그런 자료이긴 한데 청두 시간에도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차는 전체 차량의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차를 다 소유하고 계실 건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있죠.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300만 대의 차가 이제 등록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밖에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차는 한 30만 대 정도일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의 비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좀 줄이고 뭐 그런 차 뭐 특히 이제 관련된 거는 이제 뒤에도 얘기한 주차 공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주차 공간들을 뭐 줄여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자동차 소유를 줄여들면 이런 것들이 그 아마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도시 모습도 바뀔 수 있는 게 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떤 특정한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오토노머스 베이클만 다녀야 되는 도로로 지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아마 뭐 가까운 시간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짧으면 5년, 좀 길면 10년 내. 그러니까 이런 오토노머스 베이클만 다니는 길 이런 것들이 아마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 완화가 되면 보이는 것처럼 아마 도로의 그 차선 수를 줄여서 좀 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또 녹지 공간, 뭐 보행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의 모습도 바뀔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주차된 차량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차장 공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를 이제 몇 가지 좀 대량화한 게 있는데요. 뭐 다시 물론 이제 미국이 케이스입니다. 우리랑 조금 더 우리보다 워낙 경제 규모도 크고 인구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효과보다 훨씬 크긴 할 텐데 대략 뭐 1조 달러이기 때문에 뭐 1000조 원의 효과 연간만 봐도 그렇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 그러니까 액시던트를 줄임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운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프로덕티비티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편익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앞으로의 우리의 도시교통 시스템을 아마 새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수단도 만들어낼 수 있고 도로 체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새로운 차, 그러니까 뉴텍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 부분에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오토노머스 비클이 결국은 데이터에 오리엔티드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생겨나는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챌린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말씀드릴 때 마음속에서 분명히 의심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거다. 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우버에서 등장했을 때 나왔던 거긴 한데 특히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차 요금을 해서 아마 세금 중에 그 재정 수입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데 뭐 심지어 그 피츠버그의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도시 재정 수입의 15%가 주차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토메이션의 이펙트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운전하기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도 운전하시고 이제 어르신도 운전하시고 다 그러다 보면 결국 대중교통은 이제 쇠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개인화된 자동차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경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차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앞으로 자동차는 이제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전대로 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방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제 이런 대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초기 수준에서는 일단 뭐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이제 갖춰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디벨로핑 스테이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되고 차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경우는 이런 새로운 그 셀프 드라이빙 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뭐 카쉐어링도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유형의 택시라든지 여기는 뭐 디맨드 리스판시브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도로의 설계, 도로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어떻게 운영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거의 모든 차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차가 셀프 드라이빙 차가 되면 아마 거꾸로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휴먼 에러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다 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특별히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이제 운전을 해야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당장 일어나는 것들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